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죠? 오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병들고 있는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부터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하시면 실제 환자분들처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76세 박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아침마다 진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혈압약도 먹고 있는데 콩팥까지 나빠진다고 하니까 박정수 어르신은 처음에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3.8까지 올라가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죠.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콩팥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마치 호스를 꽉 눌러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30% 이상 줄어들어요.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공복 상태에서는 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게다가 커피의 산성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요.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콩팥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아침 커피를 끊고 미지근한 물로 바꾸신 지 4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3.8에서 2.3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손자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계세요. 커피 끊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건강해진 지금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상 후 30분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커피는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하루 커피는 한두 잔을 넘지 마세요. 두 번째는 74세 이순자 어르신의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지 않나요? 된장찌개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여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부어서 응급실에 가셨더니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트륨은 부종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려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하루에 소금은 5g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3, 4g이,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4, 5g이 들어 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처럼 하루에 국물 음식 2끼만 드셔도 권장량의 2~3배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염분이 들어오면 콩팥은 이를 걸러내느라 과로를 하게 됩니다. 마치 24시간 일해야 하는 직장인처럼 콩팥이 쉴 틈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서서히 콩팥 세포가 죽어갑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무염식단으로 바꾸신 지 3개월 만에 부종이 완전히 빠졌고 6개월 후에는 콩팥 기능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엔 음식이 정말 맛없더라고요. 그런데 적응되니까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위험한 염분 폭탄 음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라면, 우동은 소금이 2~3g,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3에서 5g, 젓갈류, 장아찌는 2에서 4g, 햄, 베이컨, 소시지는 1에서 2g, 치킨, 피자에는 2~3g이 들어 있습니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허브로 맛을 내보세요. 레몬즙, 식초를 활용하면 짠맛 없이도 맛있습니다. 다음은 75세 김용태 어르신의 신장 결석 이야기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요. 그리고 밤에 깨는 것도 싫고요. 김용태 어르신은 하루에 물을 500ml도 안 드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콩팥에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첫 번째로 소변이 진해져서 찌꺼기들이 뭉쳐 결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노폐물 축적으로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콩팥에 손상을 주고, 세 번째, 혈액 농축으로 걸쭉해진 피가 콩팥 혈관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염증으로 콩팥 기능이 저하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많이 마시라고 하면 한 번에 큰 컵으로 벌컥벌컥 드시는데 이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올바른 물 마시기는 한 번에 150에서 200ml씩 30분마다 세네 모금씩 미지근한 온도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7도 정도로 하루 총 1.5에서 2리터입니다. 김용태 어르신은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결석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왔고 6개월 후에는 새로운 결석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물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몸도 훨씬 가벼워졌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물 잘 마시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은 71세 최영희 어르신의 위험한 단식 이야기입니다. TV에서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해서 아침을 굶고 있어요.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최영희 어르신은 16시간 단식을 3개월간 하셨는데 오히려 콩팥 기능이 나빠졌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2에서 2.8로 급상승했어요. 단식이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근육 분해로 인한 독소 증가입니다. 오랜 시간 굶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이때 근육이 분해되면서 크레아티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이 크레아티닌을 걸러내느라 콩팥이 혹사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탈수로 인한 콩팥 부담 증가예요. 단식하면서 물도 적게 마시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콩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마치 걸쭉한 꿀이 가는 빨대로 빨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요. 세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콩팥 손상이에요.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콩팥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근육량이 적어서 조금만 굶어도 근육 분해가 빨리 일어납니다. 둘째,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단식으로 인한 충격이 더 클 수 있어요. 셋째,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콩팥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최영희 어르신은 단식을 중단하고 규칙적인 식사로 바꾸신 지 4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소량이라도 규칙적인 새끼 식사를 하시고 아침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식사 시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신장을 망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튀김, 고기, 고열량 음식과 같은 식단은 신장암을 유발할 정도로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통조림. 위 음식들은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통제 중독 사례입니다. 아프면 그냥 진통제 먹으면 되지 않나요? 69세 박민수 어르신은 관절염 때문에 10년간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3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끊고 자연요법으로 바꾸신 지 8개월 만에 60%까지 회복되었어요. 진통제가 콩팥을 파괴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고 아세트아미노펜 과복용은 콩팥 세포 독성을, 아스피린 장기 복용은 만성 콩팥 염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치명적 콤보입니다. 담배와 술이 콩팥에 얼마나 해로운지 말씀드릴게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돼서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줄입니다. 게다가 고혈압을 유발해서 콩팥 기능에 악영향을 주죠. 더 무서운 건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는 경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과 음주를 함께하는 사람은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무려 4.9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의 5배에 가까워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콩팥을 망치는 의외의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 질환자는 물론이고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음식이 정말 많아요. 놀랍게도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과일과 채소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칼륨 폭탄이라고 불리는 과일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콩팥이 나쁘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바나나 하나에는 칼륨이 422mg나 들어있고 멜론 100g에는 320mg, 오렌지 하나에는 237mg, 토마토 하나에도 292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콩팥이 나쁘면 이런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인성분이 많은 위험식품들도 있어요. 견과류인 아몬드나 호두, 콩류인 강낭콩이나 렌틸콩, 유제품인 치즈나 우유, 그리고 초콜릿과 코코아까지요. 이런 음식들의 인성분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정상인이라도 조심해야 할 고단백질 음식들이 있어요.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는 단백질이 좋다고 하지만 과도하게 드시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달걀도 하루 2개 이상 드시면 위험해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단백질 보충제는 노인분들에게는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30분 황금타임 활용법입니다. 6시 기상. 1.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심호흡 3회. 2. 미지근한 물 200ml 천천히 마시기. 3.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4. 화장실에서 소변 색깔 체크 후 지나면 물 더 마시기. 5. 체중 측정. 6. 혈압 측정. 7. 무염 아침 식사 준비. 8. 하루 물병 준비 1.5리터. 시간별 물 마시기 스케줄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전 6시에 기상하시자마자 200ml를 드시고요. 오전 7시에는 아침 식사 30분 전에 150ml를 마셔주세요. 오전 8시 30분에는 식사 1시간 후에 150ml를 드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30분마다 3-4모금씩 마셔서 총 300ml 정도 드시면 되고요. 정오 12시에는 점심 30분 전에 150ml, 오후 1시 30분에는 점심 1시간 후에 150ml를 드세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다시 30분마다 3-4모금씩 마셔서 총 300ml 정도, 저녁 식사 30분 전에 150ml,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마지막으로 150ml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총 섭취량이 1.8리터가 되어요. 다음은 무염 아침 식단 구성법입니다. 1주차는 적응 기간이에요. 월요일에는 흰죽에 달걀과 방울토마토를 드시고요. 화요일에는 오트밀에 바나나를 넣어 드세요. 단, 바나나는 콩팥이 좋으신 분들만 드시기 바라고요. 수요일에는 고구마와 구운 채소, 목요일에는 현미죽에 아보카도, 금요일에는 감자와 삶은 브로콜리를 드세요. 토요일에는 단호박죽에 견과류를 소량만 넣어 드시고 일요일에는 자유식으로 드시되 저염으로 해주세요. 2주차부터는 완전히 적응하는 단계예요. 모든 요리에 소금 대신 허브나 마늘, 생강을 사용해서 맛을 내시고요. 레몬즙이나 식초로도 맛을 낼 수 있어요.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면 짠맛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콩팥 회복을 위한 3가지 필수 습관. 1. 적절한 운동 매일. 아침 운동 2-30분 실버 체조 또는 태극권. 집 앞 가벼운 산책. 계단 오르내리기 무리하지 말고. 저녁 운동 20분. TV 보면서 제자리 걸음. 간단한 스트레칭. 복식 호흡 연습. 2. 완벽한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 루틴. 명상 하루 10분, 조용한 음악과 함께. 충분한 수면 밤 10시 취침, 오전 6시 기상 취미 활동 독서, 그림, 원예 등. 사회활동 친구들과 만나기, 봉사활동.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오르면 콩팥 혈관이 수축되면서 결국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 체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매월 하셔야 할 검사들이 있어요. 먼저 혈압 측정인데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가 좋아져서 집에서도 쉽게 잴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체중 변화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체중이 늘면 부종 때문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소변 볼 때 거품이 얼마나 생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품이 많으면 단백뇨가 있을 수 있어요. 3개월마다는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크레아티닌 수치 검사로 콩팥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사구체역와율, 즉 EGFR이라는 검사로 콩팥 기능을 정확히 평가합니다. 단백뇨 검사로 콩팥에서 단백질이 새고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전해질 검사로 나트륨과 칼륨 수치를 점검해야 해요. 여러분,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공복 커피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염분은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무염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까지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네 번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해요. 단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정기 검사를 3개월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콩팥 회복에는 단계가 있어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첫 한 달간의 습관 교정 기간이에요. 아침 커피를 끊고 물 마시기 습관을 만들며 염분 줄이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2단계는 2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본격 개선 시기예요. 완전 무염 식단으로 바꾸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며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시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4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완전 회복 시기예요. 모든 습관이 자동화되고 정기 검사로 회복을 확인하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어르신들 혼자서는 이런 변화가 쉽지 않아요. 가족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족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집에서 짠 음식을 안 만드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들이 짜게 요리하면 소용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혼자 운동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워요. 세 번째는 정기 검사를 챙겨 드리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깜빡하기 쉬우니까 미리미리 예약해 드리시고요. 마지막으로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76세 이경자 어르신, 74세 김용수 어르신, 72세 최영희 어르신.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꿔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손자들과 여행 가고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시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80세라도 콩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건강한 콩팥으로 손자, 손녀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